자, 이번에 인선에서 또 눈길을 끄는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이죠. 윤석열 정부 장관으로서 유일하게 자리를 보전한 인물이기도 한 바로 송미령 장관입니다. 당사자인 송 장관도 상당히 당황스럽다라고 소감을 밝혔던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농림장관으로서 이렇게 유임이 되셨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어쨌든 뭐 새로 이렇게 유임되신 측면에 대해서는 어떤 축하도 드리면서 소감을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예, 의원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지금 상태인데요. 그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게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여겨집니다. 우리 농정이 지속 가능하고 더 발전해서 우리 국민들한테도 부담되지 않고 우리 농업인들의 삶도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다 조율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의사도 물어봤을 테고 그래서 하겠습니까? 했을 때 네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뭐 지명이 이루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태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양국법을 갖다 민주당 일방 주도로 그때 통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장관이 바로 이 송미령 장관이에요. 그렇지만 그때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면서도 이제 민주당의 그 날쌘 공격에 의해서도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민주당에게 상당히 그 감정 상처를 주는 또 일은 또 하지는 않았어요. 뭐 원만하게 대응을 하면서 대통령 결론 거부권 행사를 하죠. 그때 양국 거부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때 뭐 생각나시죠? 가천 트랙터 맞습니다. 지방에서 다 올라오는데 그 상황의 주무장관입니다. 뭐 저런 장관, 저는 뭐 윤석열 정권의 장관을 저렇게 유임시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민주당 내에 강성 지지층이 개딸들인데 개딸들을 저렇게 이해시킬 수 있나 대려 제가 걱정돼요.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그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집권당 당정 관계 민주당 이제 친정 식구들만 원내 대표단 그 부대표단들을 갖다가 용산에 이렇게 초치를 해서 식사를 할 때 저 이야기가 나왔어요. 송미령 장관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부대표단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뭐 국민 통합적인 측면에서 또 우선 관료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그 전문성이 괜찮다. 나를 믿고 뭐 좀 인정해달라. 그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한마디로 설득이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국정 전반에 대해서 자기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적인 측면도 고려하면서도 뭐 저런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해서 완벽한 자신의 그러니까 자신감이 충만하기 때문에 저런 인사를 할 수 있는가. 알겠습니다. 만일 자신이 위험스러우면 저런 인사 못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게 지금 과거 이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같은 당 출신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유임된 적이 있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이제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장관이 유임된 거는 이번이 거의 처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욱 드문 사례가 아닌가 지적이 되고 그래서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민주당에서는 왜 이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킨 겁니까? 근데 사실 내부에서도 불만이 꽤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설명을 한 것처럼 실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보 시절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제 뭐 이런 이념 같은 거 아무 소용없다. 실력이 중요하다. 실용주의를 추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표방한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인사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뭐 좀 아주 드문 사례라고는 합니다만 정권이 교체됐을 때 유임됐던 사례가 저도 최초전에 딱 한 번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됐을 때 당시 이기호 노동부 장관이 유임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같은 그 진영 내에서 정권이 연장됐을 때도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갈 때 그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김병관 장관 후보자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낙마를 했거든요. 낙마를 하면서 유임했던 사례가 한 번 있었고 네. 그리고 그 DJ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갈 때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유임이 됐던 적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런 그 매우 드문 사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그 대규모 인사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실용주의, 사실 지금 그 송민영 장관의 유임 때문에 조금 기사가 덜 되고 있는데 저는 권오울 장관의 임명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거든요.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경북 안동에서 삼성 국회의원을 했던 분을 민주당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한 것, 이것도 상당히 통합적 메시지가 강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진보진영 내부에서 불만은 또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또 임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진보진영에서 상당히 그 환호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근과 채찍을 참 적절하게 하면서 통합의 메시지를 인사로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양은경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사실 이 유임 인사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지금 주목이 갔던 게 지금 내란 사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 국무회의, 내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야 돼서 소집을 했고 소집 과정에서 들어갔고 또 알려진 대로 뭐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뭐 어떤 여러 가지 말이라든가 이렇게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는 하더라도 뭐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뭐 만약에 이게 특검을 3개를 굴리면서 내란 수사 규모를 무지하게 확대를 한다면은 그런 것들도 수사 범위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적폐 수사에 그 반열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의 장관을 유임했다. 이 부분에서는 아까 이제 김성태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자신감의 발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농어촌 장관 자리가 좀 그 실용적인 관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또 이런 인사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민영 장관이 유임됐다라는 부분 굉장히 눈길이 좀 갔습니다.